우주세기 0079년 지온군 중수 기렌자비의 선전포고로부터 시작된 우주세기의 최초의 전쟁은 자비 가문이 사라지게 되면서 구심점을 잃게 된 지온 공국의 의회가 지구 연방정부와의 종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전쟁의 책임을 떠안게 된 지온은 지구 연방에 의해 무장해제되고 콜로니에는 연방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1년 전쟁은 완전히 종결됩니다. 그런데 1년 전쟁 이후 뉴타입 부대로 칭해지며 대중들에게 전쟁 영웅으로서 칭송받게 된 화이트 베이스의 전 승무원들은 전쟁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쟁 후 지구 연방정부로부터 받게 된 처우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지온의 초대 수상인 지온줌 다이쿤이 주창한 뉴타입 이론을 지온군의 총수였던 기렌자비가 우주에 진출한 스페이스 노이드의 선민사상으로 전쟁에 이용해왔던 만큼 지구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뉴타입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 뉴타입 부대로 알려진 화이트 베이스의 전 승무원들을 중심으로 스페이스 노이드들이 결집을 한다거나 이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상황을 경계한 것이었죠. 그래서 지구연방정부는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 한직 발령으로 이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확실한 뉴타입으로 여겨지는 아무로레이는 북미 샤이엔 기지로 발령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임무도 없이 감시당하는 생활을 하는 사실상 연금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1년 전쟁 이후 지구연방은 분란의 씨앗이 될 만한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을 만들게 됩니다. 한편 종전 이후에도 투항하지 않고 지구 연방에 대한 저항을 원하는 지온의 잔종 세력들은 또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知らんな。戦死なさったキシリア様の独断かもしれんが、お前の艦隊は軍律を逸脱しすぎた。逸脱？我が栄光のジオンを汚した罪は重い。自分たちの始末ぐらい自分でつけたらどうだ。朝倉大佐！ 우주세기 0080년 1월 15일 전쟁은 끝이 났지만 지구연방의 복속을 거부한 지온의 잔당들은 사이드3와 달 사이에 있는 카라마 포인트에 모여 엑시즈로 후퇴를 결정하게 되지만 아사쿠라 대령은 자신의 명령으로 전쟁의 모든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던 시마 함대에게 자신의 전쟁 범죄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엑시즈로 합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시마 함대는 지온의 엑시즈로도 합류하지 못하게 되고 콜로니 학살 등의 책임을 진 B급 전범으로 연방에 수배되어 연방에 투항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에규데라즈 대령은 카라마 포인트에서 엑시즈로 향하지 않고 지구 권역에 남아 계속해서 지구 연방에 대한 저항을 희망하는 자들을 규합해 지온군 잔존 무장 세력 데라즈 플리트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잔당들을 규합해 데라즈 플리트를 조직한 에규데라즈는 공사가 중단된 콜로니와 온갖 우주 쓰레기가 난무해 접근하기 힘든 우주 암초구역, 통칭 가시나무 정원에 거점을 만들고 부대의 정비와 재편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해 우주세기 0081년 3월 14일 건담 F91에서 코스모 바빌로니아를 건국하는 로나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복합 기업인 부토 콘제르는 이익의 공공환원의 일환으로 훈련학교를 설립합니다. 5월 5일 도줄 자비의 부인이자 미네바 자비의 엄마인 제나 자비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자비 가문의 유일한 혈육은 미네바 자비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온 공국 건국 기념일이었던 8월 15일 지온군 잔존 세력 데라즈 플리트는 본격적인 게릴라 활동을 개시합니다. 우주세기 0081년 10월 20일 지구연방군 존 코엔 중장의 지휘로 월면도시 폼브라운에 있는 NOM 일렉트로닉스사에서 건담 개발 계획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다음 달 지온군 잔존 무장 세력 데라즈 플리트와 엑시즈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 에너벨 가토가 신분을 숨기고 폼브라운시에 잠입해 지온군 동료였던 캐리 레스너의 고물상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후에 건담의 3대 악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니나 퍼플턴과 만나게 됩니다. 우주세기 0082년 4월 지구연방군은 뉴타입 연구기관인 북미 오거스타 연구소와 일본 무라사메 연구소를 비밀리에 설립하고 각각의 연구기관이 서로 다른 연구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만듭니다. 다음 달 우주세기 0082년 5월 콜로니 재생 계획이 시작되면서 재생 가능한 콜로니의 정비가 시작되고
사이드4의 재생 가능 콜로니를 사이드3로 이동시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우주세기 0083년 1월 13일 데레즈 플리츠는 지구 연방에서 비밀리에 진행 중인 건담 개발 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건담 개발 계획의 내용 중 핵병기 운용이 가능한 기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의 공작원을 잠입시키게 됩니다. 우주세기 0083년 8월 9일 엑시즈의 지도자 마하라자 칸이 사망하게 되고, 이틀 뒤 그의 딸인 하만 칸이 자비 가문의 유일한 혈통인 미네바 라오 자비를 엑시즈의 총수로 내세우고 섭정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엑시즈의 정치적 수장 겸 군 총사령관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9월 18일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 폰브라운 공장에서 건담 개발 계획 GP 시리즈 중 건담 2호기 RX-78, GP-02 사이살리스가 먼저 롤아웃하고, 같은 날 29일 건담 1호기 RX-78, GP-01 제피랜더스가 풀버니언용 환창 부품과 함께 완성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월 4일 건담 3호기 RX-78, GP-03 스테이맨과 무기 컨테이너 시스템인 암드베이스 오키스까지 롤아웃되면서 건담 개발 계획 시작 기체 1, 2, 3호기가 완성됩니다. 같은 달 10월 7일 지구 연방군 페가수스급 강습 양육함 알비온이 애너하임 폰브라운 공장에서 건담 1, 2호기를 수령해 중력 테스트를 위해 지구 오스트레일리아의 연방군 토링턴 기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1년) 전쟁에서 패배한 잔당들이 모인 데라즈 플리츠는 연방군에 비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전력차를 극복하고 지구 연방군을 효과적으로 괴멸시키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별부스러기 작전입니다. 연방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건담 시리즈 중 핵병기 운용이 가능한 건담 2호기 사이살리스를 이용해 연방군의 우주함대 관함식을 공격해 괴멸시킴으로써 연방군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진짜 목표를 공격하는 양동 작전이 그 정체였습니다. 우주세기 0083년 10월 13일 지구 연방군 페가수스급 강습 양육함 알비온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토링턴 기지에 도착하게 되고,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한 데레즈 플리트의 가토 소령은 트린턴 기지에 위장 잠입해 핵탄두가 탑재된 건담 2호기 사이살리스를 당당하게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건담의 탈취를 멀뚱히 지켜보고 있던 연방군 신참 파일럿 코우 우라키 소이가 건담 1호기 제피랜더스를 타고 2호기를 막아보지만, 솔로몬의 악몽이란 벼로까지 있는 지훈의 에이스 파일럿 에너벨 가토를 상대하기에는 우라키 소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너벨 가토는 건담 2호기를 탈취해 지구 연방군의 토링턴 기지를 빠져나가게 되고, 코우 우라키 소이가 타고 있는 건담 1호기를 포함한 연방군의 모블스트 소대가 건담 2호기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오전 연방군 모블스트 소대는 탈취당한 2호기의 추격에 성공하지만 가토를 지원하는 지훈의 잔당들에 의해 추적이 저지당하게 되면서 가토와 건담 2호기는 지훈군 잔당의 킴벌레이드 기지가 있는 아프리카 방면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건담 2호기 탈환 명령을 받게 된 알비온은 토링턴 기지를 떠나 아프리카를 향해 출항하게 됩니다. 10월 23일 아프리카에 있는 지원군 잔당의 킴벌레이드 기지의 도움으로 에너벨 가토는 건담 2호기 사이살리스와 함께 대기권을 돌파해 지구를 떠나 우주로 탈출하게 되면서 에너벨 가토는 별부스러기 작전의 첫 번째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게 됩니다. 이틀 뒤 10월 25일 종전 직후 카라마 포인트에서 상관인 아사쿠라 대령에게 배신당하고 고향인 마을 콜로니도 기렌에 의해 솔라레이로 개조당해 돌아갈 곳 없이 우주 해적으로 떠돌던 시마 가라하우 중령과 그녀의 부하들은 애교 데라즈의 요청으로 데라즈 플리트에 합류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 알비온은 응급 보수를 완료하고 건담 2호기를 쫓아 대기권을 돌파 우주로 나오게 됩니다.旧連邦軍並びにジオン公国の戦士に次ぐ我々はデラーズフリート。我々は3年間待った。ここに私は改めて地球連邦政府に対し宣戦を布告するものである。 우주세기 0083년 10월 31일 데레즈 플리트의 수장 에규 데레즈가 지구 연방군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본격적인 별부스러기 작전이 시작됩니다. 에규 데레즈의 선전포고가 한창인 시점, 연방의 사라미스급 두 척과 함께 암초 주역을 수색 중인 알비온은 시마 함대와 조우의 교전에 들어가게 되고, 코우 우라키 소위는 우주용 장비로 환창하지 않은 건담 1호기를 타고 출격했다 시마 가라우의 공격에 건담 1호기는 반파당하게 됩니다. 11월 2일 알비온은 달표면 도시 폰브라운에 도착하게 되고, 시마에 의해 반파당한 건담 1호기는 수리와 우주용 풀버니언의 환창을 위해 애너하임의 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근도 못 먹는 코우 우라키는
건담을 박살낸 자신의 미숙함에 방황하다가 지온의 파일럿이었던 캐리 레즈너를 만나게 되고 그가 수리하고 있던 모비라머 발바로의 완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틀 뒤 11월 4일 풀버니언 환창이 마무리된 건담 1호기의 테스트가 시작되고 캐리 레즈너는 과거 지온의 동료였던 시마 가라우로를 통해 자신이 개수한 모비라머 발바로의 파일럿으로 별부스러기 작전에 참가하려 하지만 시마 가라오는 한쪽 팔이 없는 파일럿인 캐리 레즈너가 아닌 그가 개수한 모빌 아머만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캐리 레즈너는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발바로를 타고 건담 1호기 풀버니언에게 결투를 신청해 코우의 건담과 교전하게 되지만 캐리 레즈너는 옛 전후 에너벨 가토의 연인이었던 니나를 보고 동요하게 되고 결국 건담의 공격에 의해 모비라머 발바로와 함께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담 1호기 풀버니언의 실전 테스트까지 마무리한 알비온은 달을 출발해 솔로몬 공역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시마는 연방군 건담 개발 계획의 4번째 기체로 개발 중이었지만 연방군에 채택되지 않은 GP공사 가베라를 가베라 테트레로 바꾸고 지온계 모블슈트로 보이도록 개조해 에너하임으로부터 넘겨받게 됩니다. 11월 8일 지온의 배신감과 증오를 가지고 있던 시마는 연방군 대장 그린 와이어트에게 데라즈 플리트에서 계획 중인 별부스러기 작전의 전말을 넘기는 조건으로 연방군의 귀순과 사면을 요구하고 연방군 대장 그린 와이어트는 시마를 이용해 1년 전쟁 당시 지온이 저지른 전쟁 범죄의 증인으로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거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시마 함대와 그린 와이어트 함대는 접선을 시도하지만 이런 사정을 알 리가 없는 알비온은 그린 와이어트 장군이 적과 조우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을 시작하면서 시마와 그린 와이어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시마 부대와의 교전 중 우연히 별부스러기 작전 계획을 손에 넣은 알비온의 모블슈트 부대 지휘관 사우스 버닝 대위는 손에 넣은 정보를 전하지 못한 채 전사하게 됩니다. 11월 10일 지구 연방군은 데라즈 플리트의 선전 포고를 무시하고 스페이스 노이드들에게 지구 연방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지구 연방군 우주함대 전력의 대부분이 집결한 대규모의 관함식을 솔로몬으로 불렸던 우주요새 콤페이도에서 거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함식을 노린 데라즈 플리트의 기습이 시작되고 가토는 건담 2호기에 탑재된 핵을 발사해 관함식에 모여있던 지구 연방군 우주함대의 3분의 1을 행동 불능으로 괴멸시켜 별부스러기 작전 중 하나의 임무를 성공하게 됩니다. 再びジオンの理想を掲げるために星のくず成就のためにソロモンよ私は帰ってきた。탈취당한 건담 2호기와 가토를 지구에서부터 추격해온 코우는 결국 이런 대형 참화를 막지는 못했지만 짧은 시간 실력을 늘린 코우가 가토의 건담 2호기에 맞서 싸워 건담 1호기를 희생해 2호기를 파괴하는 데까지는 성공하게 됩니다. 確か浦木とか言ったな。二度と忘れん。 한편 시마는 거래 중이던 그린 와이어트 대장이 가토의 공격으로 전사해버리자 연방의 다른 장성에게 거래를 제안하면서도 계속해서 별부스러기 작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마 함대는 콜로니 재생 계획으로 사이드 3를 향해 이송 중이던 재생 콜로니 2기를 탈취해 콜로니 미러판을 각각 한 장씩 파괴해버리고 미러판의 소실로 균형을 잃게 된 콜로니는 정상 궤도를 벗어나 서로 충돌하게 되고 이 충돌로 인한 반발로 두 콜로니 중 하나는 달에 낙하하는 궤도로 향하게 되면서 별부스러기 작전에 임하기 시작됩니다. 가토의 핵공격의 피해로 정신이 없는 연방은 서둘러 함대를 편성해 콤페이도에서 출격, 시마 함대와 콜로니를 뒤쫓기 시작하고 알비온은 지금부터 추적해봤자 늦었다고 판단, 건담 3호기 수령을 위해 라비안 로즈로 진로를 변경합니다. 다음날 데라즈 플리트의 본대가 시마 함대와 합류해 달 낙하 궤도로 이동 중인 콜로니의 호위를 시작하고 가토는 데라즈 플리트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엑시즈로부터 비밀리에 개발한 모비라머 노이에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렇게 달 낙하 궤도에 도착한 콜로니의 월면 도시 폰브라운이 이그니션 레이저를 이용해 콜로니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게 되면서 추진력을 얻게 된 콜로니는 지구 낙하 궤도로 이동을 시작, 별부스러기 작전은 그 진짜 목적을 드러내게 됩니다. 月の周回軌道を脱し、そして今度は地球の引力に測られた。こちらマドラス、我推進剤切れ続行不能。引力低下、せっせと離れる。
그렇게 달로 떨어지는 콜로니를 급하게 추격해온 연방군 함대는 추진 연료가 모자라 더는 콜로니를 쫓지 못하고 보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콜로니가 달로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 지구 연방의 상층부의 정치질로 인해 라비앙 로즈에 도착한 알비온은 건담 3호기로 수령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건담 3호기의 개발자인 루세테 오드비의 희생으로 우여곡절 끝에 코우는 건담 3호기 공강 공격용 덴드로비움을 타고 지구 낙하 궤도로 향하기 시작한 콜로니를 막기 위해 출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우의 덴드로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토의 노이의 질이었습니다. 덴드로비움의 엄청난 화력으로 막아서는 적들을 해치우며 지구 낙하 궤도를 향하는 콜로니를 방어하는 방어선까지 도착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가토와 노이의 질은 덴드로비움으로도 상대하기 만만치 않은 기체였습니다. 그렇게 코우는 덴드로비움으로 공격과 보급을 반복하면서 콜로니 낙하를 막기 위해 콜로니를 방어하는 가토의 노이의 질을 포함한 데라즈 플리스 함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만 결국 콜로니는 낙하 저지 한계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한편 시마는 우주군 지구궤도 함대의 총사령관 진 콜린이 대장과 연방 귀순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는데 그 조건은 데라즈 플리트의 지휘함 그와덴 제압과 애교 데라즈의 신병 구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마와 내통 중인 지구 연방은 콜로니가 지구 낙하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을 알고 미리 낙하 궤도에 콜로니를 파괴할 만한 힘을 가진 전략병기 솔라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훈의 대의 따위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시마는 데라즈 플리트의 지휘함 그와덴을 제압하고 애교 데라즈의 신병을 구속하는 데 성공해 데라즈 플리트의 전투 중지를 명령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가토가 그와덴의 함교 앞에 나타나 시마의 배신 행위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애교 데라즈는 가토에게 별부스러기 작전을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시마는 애교 데라즈를 쏴버리고 이를 본 가토는 그와덴의 함교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마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지구 낙하 궤도에 진입한 콜로니에 대한 지구 연방의 솔라 시스템 공격이 시작되지만 에너벨 가토가 솔라 시스템 컨트롤함을 파괴하면서 솔라 시스템은 가동을 멈추게 되고 콜로니는 경미한 손상만 입은 채 그대로 낙하를 계속하게 됩니다. 한편 그와덴에서 무사히 탈출한 시마는 코우 우라키의 덴드로비움에 의해 기함을 잃게 되고 더 이상 어디에도 돌아갈 곳이 없는 시마는 덴드로비움의 공격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솔라 시스템을 파괴해 콜로니가 계속 낙하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한 가토는 콜로니 내부로 들어가 콜로니의 남은 에너지를 사용해 낙하 목표 수정 작업을 시작하는데 전 여친인 니나 퍼플턴이 가토 앞에 나타나고 니나 퍼플턴의 현 썸남인 코우 우라키가 전 남친 가토에게 총알을 한 방 먹이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니나는 코우에게 총을 겨누며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면서 가토와 함께 사라지게 되고 혼자 남은 코우는 고장나버립니다.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채 콜로니 밖으로 나온 코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토의 노이의 질이었습니다. 한편 콜로니가 낙하 궤도를 따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지구 연방군은 솔라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 콜로니를 공격해보지만 콜로니의 돌파로 상당 부분의 솔라 판넬을 잃어 출력이 모자란 솔라 시스템으로는 어찌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콜로니는 지구 북아메리카 대륙에 떨어지게 되면서 1년 전쟁의 브리티시 작전 이후 4년 만에 지구에 또 하나의 콜로니가 떨어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솔라 시스템 공격에 휩쓸리면서 정신을 잃은 코우를 놔두고 가토는 데라즈 플리트의 잔존 부대와 함께 끝까지 연방에 저항해보지만 변변한 전력이 남아있지 않은 데라즈 플리트에게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악몽 에너벨 가토가 전사하게 되면서 데라즈 플리트의 별부스러기 작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주세기 0083년 11월 23일 데라즈 분쟁이 끝이 나고 이 사건과 관련된 군사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건담 개발 계획을 진행했던 코엔 중장을 실각하고 지휘함을 자기 멋대로 굴렸다는 이유와 전시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강습 양육함 알비온의 함장 에이퍼 시냅스 대령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코우 우라키는 1년형을 받게 됩니다. 우주세기 0083년 12월 4일 자미토프 하이만 준장의 주장에 따라 지온 잔당 박멜과 엑시즈를 비롯한 스페이스 노이드들의 과격파에 대한 견제를 위해 특무부대 티탄즈가 설립되고 다음해 3월 10일
건담 개발 계획과 데라즈 플리트에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한 기록 말소가 결정되면서 코우 우라키 관련 판결 역시 모두 무효 처리가 되고 코우 우라키는 군에 복귀하게 되면서 니나 퍼플턴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주세기 건담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탄생한 티탄즈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대의 명분과 막대한 특권을 남용해가며 지구 연방군을 조금씩 장악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우주세기 건담의 이야기는 제타 건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